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02% 올랐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짙게 유입되며 지수 자체는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오늘 연이틀 보완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바이오주 역시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가 자사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비보험 가격을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경쟁사 위고비에 비해서 이제 399달러로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대봉 LS를 필두로 올릭스, 블루엠텍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120조 원 규모의 10년간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2024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26년까지 총 AI와 자율주행을 전차종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포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장 막판 현대차가 크게 튀어오르며 4.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전국 학교서 딥페이크 피해가 총 196건이 접수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 마련에 나섰는데요. 교육부와 정치권 역시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플랜티넷, 신시웨이, 핀텔까지 세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내일 새벽 중요한 일정이 하나 나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고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리니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종목들을 보면 하락하는 종목이 꽤 많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은 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전장과 후장으로 갈릴 수도 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 반까지만 해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성 종목들, 어떤 이슈, 재료 이러한 부분들이 활개를 쳤던 네.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이상으로 전환이 되고 핵심 4인방 중에 또 다른 두 종목인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매기들이 급격하게 기관들 중심에 들어오면서 5, 6% 이상의 상승 흐름이 되고 네. 거기에 발맞춰서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IT 소부장 쪽들도 동반 상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오후 1시 반까지 움직여 주었던 오전장의 섹터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또 되밀리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뭔가 시장이 변화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바로 내일 엔비디아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우리 시장이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확연히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와도 연관이 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300억 달러인데요. 드디어 발표가 되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입니다. 내일 새벽 5시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망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뭐 거의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소식들 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계 또 실적 전망 또 향후 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이제 완결편이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300억 불이라는 의미가 지금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매출의 상단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80억 불에서부터 계속 1억 불씩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287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300억 달러 정도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컨센서스의 매출 평균적으로 287억 달러를 전망한다라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12%가 급증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죠. 그래서 EPS 조정치를 감안했을 때 0.65달러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다. 사실 이 0.65달러도 0.52달러, 3달러, 5달러 계속해서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온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노멀하다. 소소하게 잘했구나라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전망이 나와주는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지난 분기에 260억 4천만 달러 대비한다라면 한 1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4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의 어떠한 성장세를 아주 고성장을 달려왔죠.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매출 성장세가 조금 이제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둔화가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쪽 입장에서는 정점론에 대한 그런 불을 지피는 그러한 요인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만 해도 연초 대비해서 160% 상승을 했고 대형주주의 S&P 500 지수의 4분의 1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한 미 증시 끝나고 5시 한 10분, 15분 뭐 이때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여전히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 전망 상단은 300억 달러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실적 발표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전망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견해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내용만 먼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UBS에서는요. 3분기 매출 전망 기대치를 330억에서 34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 왕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겠죠. 네. 이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3분기 가이던스는 회사 측에서는 엔비디아에서는 한 317억 불 정도를 예상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의 눈높이가 물론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네. 저것만 해도 회사 측에서 발표할 가이던스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예상, 3분기에 대한 예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이제 그 옵션 분석 업체라고 있어요. 오라츠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 3년간 실적 발표 다음날 평균 8.1%의 상승세를 연출했는데 네. 이번에는 워낙 뭐 일부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또는 뭐 분기에 한 번씩 슈퍼볼 경기가 열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는 분기 발표 이후에 10% 정도의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일부 옵션 배팅하는 쪽들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결과군 지난번에 한번 이가 블랙웰과 관련된 이 부분이 뭔가 노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뭔가 결함이 발견이 됐고 뭐 수정 보완한다. 아니야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AI 가속기용 GPU인 이 블랙웰 출시 지연과 관련된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직 블랙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뭐 3분기가 됐든 4분기 내년이 됐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속타로서 루빈이라는 블랙웰 다음 세대 AI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로드맵이라든가 그리고 또 향후 블랙웰과 더불어서 이 루빈이라는 이 칩이 어느 정도의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위치인데 엔비디아의 차트를 잠깐 한번 좀 여러분들 이 30분봉의 추세를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40불을 돌파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밀리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횡보를 했던 이러한 모습 이후에 한 단계 레벨 다운되고 다시 또 횡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운되면서 뭔가 바닥을 확인해주고 대반등을 시도를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8월 초에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91불대까지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불을 회복을 시켜주고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130불까지 올라왔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 120불과 130불에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봤을 때는 역시 엔비디아를 갖고 있거나 또는 투자하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여기서 실적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라든가 또는 기대감 속에서 아직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일단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 이런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월가에서 아이비들의 어떤 추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150불에서 일부는 극소수긴 합니다만은 180불까지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애널들의 전체 한 5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봤더니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강력 매수라든가 홀딩하는 의견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여전히 기대감은 있는데 과연 내일 어떤 실적 발표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좋은 쪽으로 본다라면은 또 한번 치고 나가는 뭐 내일 바로 뭐 140불을 가든 아니든 다시 목표가를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만약에 최악의 실망이 나오지는 저도 아닐 걸로 봅니다. 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이 160불과 만약에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하더라도 이 110불 사이에서의 어떤 하방은 또 잡을 수 있는 뭐 다시 또 뭐 100불을 깨지면서 90불대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내일 시장에서 우리와 연동되는 흐름이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환호의 어떤 주가로 인해서 진짜 예상대로 뭐 8% 이상 10%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좀 여러분들 일부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것도 괜찮고 네. 단기적으로 또 뭐 그냥 소소하게 나온다 하면은 뭐 그냥 편하게 홀딩하거나 저가 매수하는 거고
순간적으로 하락세가 연출이 된다라면은 좀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전략도 살펴봤고요. 가이던스부터 AI 칩 관련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는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프닝 때도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우리 반도체주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김영크께서는 어떤 영향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벌써부터 좀 조짐이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장이 조금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길 좀 바라는데 사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가 젠슨왕의 어떤 코멘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을 할지 않았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칩 수요 전망치에 있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매출 가이던스가 좀 꺾인다든가 그리고 또 전망치가 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향후 성장에 조금 뭔가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 2분기 HBM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 80% 이상 그리고 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HBM에서는 전체 점유율 50% 이상을 장악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따돌리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지가 관건이 되겠고 이 바로 블랙웰 탑재 HBM3 12단 제품이 4분기부터 양산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블랙웰에 이런 것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젠슨왕뿐만이 아니라 이 IT에 종사하는 또는 어떤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한 말로 좀 뻥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출시 지연이라든가 수요 전망치가 하향이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전망이라 일부 우리 증권사에서는 목표치를 하향 다운하는 조정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사실 AMD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HMD 그거 가지고는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니까 오히려 이 매출 하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받는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원래 못 갔는데 가더라도 천천히 가지 이렇게 네.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HBM3 8단이라든가 12단 제품의 품질 검증 통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언급이 주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이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 양산도 뭔가 이 블랙웰과 연동이 되는 흐름들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8월 초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들이 이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라든가 가이던스 발표하는 이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 단 발표와 가이던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이런 추세가 됐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또 관련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또 HBM과 관련된 종목들만이 아니라 IT 소부장들도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 이번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이후에 대반등을 줬다가 많이 또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시세 자체를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라든가 진짜 일부에서 JP 모건 등을 중심으로 이 HBM 또는 이런 어떤 반도체 경기의 불확실성
또는 어떤 고점 논란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진다라면은 IT 뭐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 기간 또 박스권으로 형성할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오늘 이제 올라온 것도 의미가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4인방들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수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으로라도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죠.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하단을 잘 잡아주고 있는 이 가격 레인지가 여러분들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7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고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하단부였단 말이죠. 이 하단부가 이번 구간에서도 급락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지금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이 6월 달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회복해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였고 하단으로 형성해 주었던 요 7만 2천 원, 3천 원 라인이 2, 3개월 동안 횡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번 구간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다이아 추세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난 6월 달의 저점 그리고 시작점이었던 그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시그널도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돌아서 주질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 캔들에서 지난번 1차 반등 이거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면 급락 이후에 1차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2차 반등에 대한 지지력을 여기서 잘 받아준다라면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최소한도 8월 1일 날의 고점대 내지는 8만 원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지난 8월 5일 날의 저점 내지는 이 8만 2천 원 이 자리는 이 6월 달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연출되기 직전인 연초에 8만 2천 원, 3천 원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모양이 지금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냐면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지난번 구간에서 이 상승 기조를 잘 올라왔었죠. 조정다운 조정은 지난번 4월 말 5월 달에 이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점을 안 깨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번 하락 구간 속에서도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돌아서 주고 있는 최근의 다이아의 모습을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는 아직은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안 돼 있었죠. 우리 김앵커님. 네. 근데 지금 요걸 보시면 어때요?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빨간 다이아로 이미 돌아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이러한 측면에선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탄력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이 자리가 17만 원 자리입니다. 17만 원. 지난번에 급락을 하면서 여기 15만 원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 자리가 잘 곧바로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엔비디아가 우리 흔한 말로 사고만 안 친다면 하이닉스는 1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든 아니면 못 가든 네. 그런 어떤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가 바로 한미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미반도체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같이 밀려 내려왔고요. 이런 하락세가 연출이 된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의 구간은 이 파란 다이아 매도 볼륨이 약해지면서 빨간 다이아가 출현되기 위한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에 요 넥라인이 형성이 되었던 요 10만 원짜리가 바로 8월 5일 날 10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던 흐름 이후에 곧바로 지지가 돼주면서 하방을 잡아주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역시 여기서 오늘 같은 날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지난 4월부터 횡보해 주었던 요 14만 원과 15만 원을 이번 구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돌파하러 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입니다만은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하이닉스와 같은 흐름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상승 추세인 빨간 다이아가 잘 지금 출현이 됐죠.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구간에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재차 5월부터 상승 흐름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은 거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직전에 이 고점 때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곧바로 추세를 다시 돌려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38,000원부터 4만 원 자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스페타시스도 이제는 뭐 4만 원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니라 새로운 최소한의 요 4만 원대 후반과 5만 원 초반 자리까지 반등을 줄 수 있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2차 저항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자리까지도 순항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길 바라고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느냐. 하단부에 대한 추가 급락은 좀 제한적이고 위쪽으로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IT 4인방들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4가지 종목들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로 내일장 체크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앞서 살펴봤던 엔비디아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우리 IT 소부장 쪽들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은 뭔가 조금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하나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는데 네. 외신에서 이런 기사가 오후에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대만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인수를 하겠다. 네. 약 한 8천억 불 정도 들여서 8천억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1조 원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 공장을 짓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걸 인수함으로써 라인을 HBM 생산 라인을 증대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후발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식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 쉽게 죽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기관 애들도 알고 해가면서 지금 자리면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니까 일단 담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하단은 좀 제한적이고 어떤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IT 소부장 쪽들의 그 한미반도체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쪽들이 나와준다라면 이 시장을 또 끌고 왔었던 바이오 쪽들은 조금 한번 쉬었다가 네. 더 가더라도 다 쉬었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너도 나도 다 뭐 바이오만 외치고 있는데 시장이 뭐 바이오 헬스케어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같은 우리가 실적단이 좋아지거나 섹터들도 순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내 순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 또 원전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동해가스전 개발이라든가 전고체라든가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순환매 장세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매직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8월에 이제 마지막 영업 거래 일수가 이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죽었다 생각되고,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오전장만 해도 힘이 없었던 바로 핵심적인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막판에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도 강보합 이상의 호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테이크하느냐, 그리고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한 말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막판에 이렇게 또 오후 들어서 나타났다는 것도 시장이 지금 상당히 찌글찌글하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만 뭔가 또 물밑에서는 아주 오리발을 열심히 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8월의 마지막 날 31일 날이죠. 31일 날 토요일 오후를 저와 함께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준점을 잡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들, 그리고 9월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울 만한 그런 공략주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서대문역 이곳 이데일리 TV가 있는 KG타워 2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예약이 좀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대기 순번 여러분들 하시거나, 나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전 접수를 하셔서 저와 함께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오면서 올 상반기에도 베스트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의 구간이 어떻다고 그랬죠? 종목들마다 엇갈리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핵심적인 4인방도 봤지만 바로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는 이러한 빨간 다이아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이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여기서 진짜 뭐 짱돌이 나온다면 다시 또 이렇게 뭐 하락에 다이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재 위치, 주가가 고점에서가 아니라 저점권에서 이러한 횡보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웬만한 악성 매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세의 어떤 추가 급락보다는 하방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의미 있는 것은요, 종목들, 특히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거래량 5, 60만 주, 100만 주도 안 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막 200만 주 이상씩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이러한 양봉들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봐야만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 지난 8월 5일 날에 또는 요 최근에 저점들이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돌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IT 소부장 쪽들 중에서도 이렇게 돌아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 내시면 좋겠고, 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웬만하면 이러한 구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한 부분들만 참고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로 지난 7월 22일 날 제시해드렸던 카페 24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공부를 하는데요. 바로 유튜브에서 이 카페 24와 함께 플랫폼을 구성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곳에서
많은 그런 유튜버들의 그런 상품을 팔겠다. 돈 되는 장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카페24가 한다라는 거죠. 또 많은 그런 유튜버들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또 협업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이 카페24가 어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구가할 수가 있겠고 이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3분기, 4분기도 실적단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당시의 화면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당시에 방송했던 화면 캡처가 돼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23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고는 있었지만은 시그널도 그렇고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캔들상에서는 이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거고 이 과정에서 거래가 급감되는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입질 매수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위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급등락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어제도 38,400원 제가 1차 목표가는 32,000원을 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를 3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던 겁니다. 33.6%였죠. 33.8%. 물론 2차 목표가 35.9%입니다만은 이러한 시장의 혼돈 속에서도 자기 갈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한 그림이 또 나오냐면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의 상승의 저항을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저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원위치가 될 정도의 그런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여기가 돌파가 돼주면서 이 직전의 고점이죠.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고점이었었구나. 그런데 밀렸습니다. 밀려 내려오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직전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훼손이 안 되고 지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들이든 간에 이 지지와 저항을 단기든 중장기든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깔끔하게 한눈에 알아만 보셔도 절대적으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8월 5일 날이었으면 이 종목도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잠깐 워낙 세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갔는데 뭐 다른 종목들은 거의 하한가 근처 가는 게 정상이죠. 이런 어떠한 순간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지만 그 이후의 주가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직전의 고점 돌파를 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이아 추세가 캔들은 이미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기관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다음 그림을 같이 시그널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그널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슈팅되고 다시 또 급락하고 그리고 시그널 동시에 다시 올라가고 슈팅 나오고 급락하고 이번 8월 요 구간에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은 아주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게. 이 시그널 선 자체는 이미 여기에서 저점을 높이는 소위 말하는 시그널에서의 이중 바닥을 형성해 준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짝꿍댕이. 항상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 주고 다시 되밀릴 때 이걸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이상에서 올라와 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됐을 때 주가는 조금 더 안정적인 두 다리를 제대로 땅에 딛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면서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을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캔들과 함께 보시면 이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심스럽게 매수해야 될 구간, 그리고 여기서 좀 이격이 벌어지고 흔들리니까 일부 이익 실현.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안 했어. 매수는 못하더라도, 매도라도 안 했다면 그 다음날 곧바로 복원을 시키면서 이 흔들리는 과정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서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지금 홀딩, 이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갈 때까지 여러분들 2차 목표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하락, 이 저점에서 바로 지난번, 바로 2024년도 11월 달에 시작점까지 밀렸다가 지금 돌아서 주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께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강연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2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릴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시죠. 3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토니몰입니다. 2분기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 입점한 영향이 컸는데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 APR 공급 체결 소식이 일부 화장품 테마에 강세를 기록한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토니몰이도 오늘 1%가량 올랐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니몰이 주가를 살펴보면 올 6월부터 이제 두세 달간 절반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올지 이후에 살펴보시고요.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DGB 금융 지주가 나와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주, 호실적, 밸류업,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최근 강세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8,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2% 하락이 나왔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그 하락분을 전부 만회한 모습입니다. 1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대왕고래에 관련된 테마로 엮여 있죠. 현재 구간 3%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왕고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힌트를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소재 양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수화학 같은 종목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수화학으로부터 작년 5월 31일자로 인적 분할이 돼서 기업 네. 분할이 됐죠. 깁니다 좀. 이수 스페셜
스페셜티 케미컬. 아, 네.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뭐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실적단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잠깐 분기 실적을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뭐 328억에 불과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분할하고 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올해부터가 이제 제대로 온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데 올해 3분기에만 522억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2분기에 1,024억 매출로 분기 대비해서 246% 이상 급증해 준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1분기에 14억에서 2분기에 79억으로 이렇게 급증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캐즘에도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스페셜은 이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 생산 라인을 가동을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고체 전해질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뭐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도 네. 그렇고 시제품을 지금 현재 공급 중이고 이 또 황화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른 2차 전지 쪽에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보도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027년에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저께 뉴스에 의하면은 현대차에서 화성 의왕 쪽 연구 단지 쪽에다가 이 전고체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연구뿐만이 아니라 생산 시설도 확충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가격이 비싸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멀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특히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고체 관련된 특허만 1,0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스페셜티의 이 주가의 위치들도 한번 좀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지금의 위치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질 자리도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이제 횡보 구간 이후에 급등세로 바로 1월 말, 2월 달 이렇게 한 달 반 동안의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3단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직전의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1차 반등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세의 어떤 분출이 이렇게 이제 발동이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또 한 6일 정도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급감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양봉이 연출되는 이 모습 속에서 추가 상승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만 보신다면 3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떠한 상승 흐름들 잘 디딤발을 작용해 주면서 연출될 수가 있겠고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직전의 고점을 빨리 돌파가 돼 주느냐 그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탈가는 3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목표가는 5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시장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강연회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문자로 샵 3772에 이제 강연회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